국기뉴스 구현아 기자와 함께하는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구현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소비 생활에서 꼭 필요한 장바구니처럼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알짜 정보만을 골라 전해드리는 장바구니즈의 구현아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 함께 할까요? 네, 지난 여름 살균제 계란 파동으로 친환경 먹을거리의 안전성이 도마 위에 오른 적이 있었죠. 네, 이런 먹을거리에 대해서 불안감이 커지면서 많은 엄마들이 또 긴장했었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는 환경 친화적 제품으로 알려진 유아용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유아용품에서 왜 이렇게 유해물질 검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건지 오늘 자세한 내용 살펴봅니다. 네, 매년 비슷한 문제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특별한 대책이나 개선의 움직임이 찾아지지 않는 건 사실인데요. 오늘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유아용 매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이게 친환경 인증을 받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거죠? 네, 친환경 인증으로 인기를 독차지하던 유아매트 1위 브랜드의 제품에서 유해물질인 디메틸 아세트아미드가 검출되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이 디메틸 아세트아미드의 환경 관련 인증 적합 기준은 100ppm 이하인데요. 하지만 검사 결과 해당 업체의 매트 두 종류에서 각각 157ppm, 243ppm이라는 수치가 검출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네, 검출된 디메틸 아세트아미드라는 물질은 원래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네, 원래 이 물질은 사업장에서 세척제로 쓰이는 물질이고요. 고농축을 흡입해서 급성 독성 간염이 유발된 사례가 있기도 한 유해 물질입니다. 그래서 아마 매트 세척 과정에서 잔여물이 남아있을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 식품의약품 안전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이 물질은 사람에게 구토와 환각, 간염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임신부나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네, 사실 매트 위에서는 아이들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온 가족이 생활하는 공간인데 특히나 아이들은 기어다니고 물고 빨고 하는 행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에게 그 물질이 어떤 영향을 줬을지 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에요. 맞아요.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번에 검출된 이 디메틸 아세트아미드의 양은 아주 적고 또 바로 어떤 영향을 준다고 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매트를 자주 만지고 빠는 아이들의 특성상 무조건 안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사실 요즘에 아이들 키우면서 이런 육아용품 중에 바닥에 까는 매트는 정말 필수거든요. 물론 면으로 된 요라면 더 좋겠지만 안전을 생각해서 좀 더 두툼한 이런 매트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맞아요. 일반 요는 유아들이 물고 빨거나 또 음식을 흘리면 또 일일이 세탁하기도 네,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두께감이 있는 매트가 꼭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제품이 더 인기를 얻었던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이번에 논란이 된 매트가 엄마들이라면 모두가 다 아는 브랜드입니다. 사실 친환경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서 더 인기가 있었는데 이 친환경 인증은 어떤 절차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친환경 제품 인증은 제품 전 과정에서의 종합적 환경성뿐만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친환경 제품을 선별해서 환경부가 인증하는 제도인데요. 네, 환경산업기술원은 매우 엄격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통과한 제품에만 친환경 인증 표시를 허락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정말 하지만 유해물질이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친환경 제품이 아니라는 뜻 아닐까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 검사 결과 발표 후 환경부는 해당 제품 두 종류 10개 라인에 대한 환경 표시 인증, 즉 친환경 마크를 취소했다고 공고했습니다. 네, 유해물질이 검출이 되자 환경부가 친환경 인증을 취소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업체 측은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네, 업체 측은 생산 라인 설비를 청소할 때 사용되는 용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끝낸 그릇에 물기가 남아있는 것과 같이 완전히 닦이지 않아서 제품 일부에서 검출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제품 자체에는 유해성이 없다는 거죠. 그건 무슨 말인가요?
유해 물질이 검출이 됐는데 유해성이 없다라.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의미일까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면 그런 뜻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생산 라인을 청소할 때 사용한 용제가 일부 제품에 묻은 것이지 이게 제품 자체는 친환경 제품이 맞다라는 그런 의미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 측은 친환경 인증 취소는 제품의 유해성 및 안전성과 전혀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당 제품은 어린이 특별법 KC 기준을 통과한 제품이고 친환경 인증 기준상의 인체 유해성 관련해서 제품 인증 시는 물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사후관리 검증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 해당 제품의 친환경 인증은 지난 7월 4일부터 11월 14일까지 유효한 인증이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소비자를 속이거나 허위 광고를 한 적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어쨌거나 어린아이들이 쓰는 매트에 유해 물질인 세척제가 남아 있었다는 게 과연 아무 문제가 아닌 걸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 측에서는 특별히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나 알아두어야 될 부분이 KC 기준입니다. 네, 원래 그 기준은 내구성 등 품질에 대한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KC 기준이 유해물질 안전성까지 보장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간혹 KC 인증을 받은 제품이기 때문에 안전할 거라고 단정하는 소비자들도 있는데요.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업체 측은 해당 제품 자체는 친환경 제품이 맞기 때문에 이 환경부의 친환경 인증 취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오히려 친환경 인증 취소의 부당함과 인증 기준의 모호함에 대한 가처분 소송 및 행정 소송을 준비했고요. 얼마 전에 양재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친환경 인증 취소 효력 정지 행정 심판에서 행정처분 집행 정지가 받아들여졌는데요. 결국 인증 취소 효력이 정지되고 최종 법원 판결 전까지는 기존의 친환경 인증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뭐 사실 아직 최종 판단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업체 측의 사후 처리는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이 싼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매트가 꽤 비싼 금액을 지불하고 구매를 해야 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그 배신감이 든 소비자들 완성도 만만치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아요. 가격이 꽤 됩니다. 네. 네, 판매하는 매트는 크기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한 개당 보통 20만 원대거든요. 네, 30평대 집에 거실만 채워도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들여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제품이라는 안전성을 믿고 사용한 소비자들의 원성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좋은 것만 먹이고 입히고 싶은 마음을 악용한 처사라는 거죠. 네, 사실 아이들 위해서 기껏 비싸고 좋은 제품 구매를 했는데 거기서 유해 제품이 검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연히 분노하고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매트가 다 비슷합니까? 다른 제품들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게 없는 건가요? 네, 시중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이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선택할 폭이 매우 줄어드는 네. 거죠. 네, 또 다른 조사 대상인 매트는 불검출로 나와서 친환경 인증이 유지됐지만 그 역시 비싼 가격대가 소비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네. 자, 알아본 것처럼 유명 유아 매트 브랜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다른 유아용품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신소재로 만들었다는 유아용 매트를 사용한 후에 아기에게 피부 발진이나 기침과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었다는 피해 사례들이 나온 건데요.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이 해당 업체의 아웃라스트 소재 제품에 대해서 모두 84건의 위해 사례가 접수됐고요. 그중에는 유아의 잔기침, 발진 등 호흡기나 피부 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34건이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1년 발생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에 단일 영유아 피해 사례로는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한번 겪었잖아요. 그 이후에 특히나 유아용품을 구입할 때는 뭐 성분이라든지 인증 마크를 더욱더 꼼꼼히 살피는 편인데 그런데 또 이런 피해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네, 판매업체는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서 수입 통관 시 문제가 없었고 국내 어린이 안전 인증 검사를 모두 마쳐서 의심 없이 판매했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원단을 공급하는 회사 역시 2012년 독일에서 피부 민감도 시험뿐 아니라 유아용으로도 안전하다는 인증을 받았고 자사의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 보건 자료도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유통에 있어서 필요한 검사는 모두 마쳤다는 뜻인데요. 그 후에 당국의 유해성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됐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의 발표에 따르면 방부제가 사용됐고 그 하얀 방부제 가루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아기 피부 등에 직접 노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제품에서 방부제 가루가 나왔다는 얘기네요. 네, 하얀 가루에서 두 종류의 방부제 성분인 벤즈 아이소사이아졸리논과 메틸 이소티아졸리논이 검출됐는데요. 검출량은 두 가지 모두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아, 안전성이 우려되는 수준이었군요. 네. 이 답변을 들으니까 지금 아이들이 호소했다는 그 증상들이 지금 생각이 나는데 해당 제품을 사용한 아이들이 피부에 발진이 생기고 기침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궁금한 게 이 방부제 물질과 신체 유해성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도 조사가 됐나요? 네, 조사가 됐습니다. 사고 조사 과정에서 원인 규명을 위해서 건강 영향 조사와 또 피부 노출에 의한 위해 평가, 또 피부 관련 동물 실험 등을 실시했는데요. 제품 사용 중 참여자 396명 가운데 71명이 피부 질환, 그리고 47명은 호흡기 질환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또 제품 사용 중에 발생한 하얀 가루의 피부 독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실시한 결과 피부 감작과 안점막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평가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 제품에 대한 환불, 교환, 그리고 리콜들이 다 이루어졌지만 문제는 이 같은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믿고 구매한 유아용품에 유해물질이 담겼다는 그런 발표가 하루가 멀다고 계속 터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국가기술표준원이 2016년 안전성 조사 계획에 따라서 어린이 제품 9개 품목 323개 업체의 351개 제품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그중에 총 5개 품목 21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메탄올이 허용 기준을 최대 2배 초과한 물티슈 10개 종이 회수된 적도 있고요. 기저귀도 마찬가지인데요. 작년에 유해물질 생리대 논란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것에 이어서 어린이용 기저귀도 유해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아기용 기저귀도 안전 기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참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내 유아용 기저귀는 국가기술표준원의 5가지 안전요구 사항과 더불어서 어린이용품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중금속, 화학첨가제 등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생리대에서 검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제암연구소 지정 1군 발암물질인 벤젠과 트리클로에틸렌 등에 대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고요. 결국 기저귀에 적용되는 화학물질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일회용 생리대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몇 개의 화학물질을 제외하고는 기저귀에 각종 발암물질 등이 사용이 돼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사실 매트나 기저귀, 물티슈는 아이들을 씻기고 입히는데 꼭 필요한 물품이거든요. 한마디로 유아 필수템인 거죠. 그런데 왜 유해물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는 그 이유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유해성 논란은 매년 반복되고 있죠.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티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준을 위반한 제품에 대해서 시정 권고를 내리고 또 해당 업체는 사과한 후에 제품 회수 및 환불 조치를 취하는 게 전부입니다. 영유아용 물티슈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서 화장품법 기준 적용을 받으면서 안전이 강화됐지만 관계당국의 사후 관리 감독 외에는 뾰족한 대안은 아직도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된 제품을 가져가고 환불해 주는 것으로 끝인가요?
그렇죠. 그게 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이 업체에 대한 특별한 제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회수나 환불 조치 외에 회사 차원의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은 찾아보기 힘든 거죠. 이렇다 보니까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떠안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유해물질 논란이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걸 과연 두고 봐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제는 뭔가 강력한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품의 안전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유아용품의 경우에 판매 전에 엄격한 호흡, 피부, 만성 독성 시험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정해진 기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성 논란에 산업자원부는 어린이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정성 기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어린이 제품 안전 특별법을 개정했고요. 개별 안전 기준이 없는 어린이 섬유 제품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 요건 등도 추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죠.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정부가 정한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에 따라서 비소나 카드뮴 등의 8대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허용치 범위 내여야 판매가 가능한데요. 이외 제품별로 규제하는 화학물질이 있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현실상 화학물질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수만 가지에 네. 이르기 때문에 이 모든 화학물질을 규제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네, 일단 그렇기는 하죠. 하지만 다른 문제들도 있는데요. 제품별로 안전성 규제를 하는 부처가 다르고 또 이 부처들이 판매와 진흥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인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례로 유럽에서는요, 유럽 화학물질청 같은 단일 기관을 세워서 유해성이 발견된 물질은 모든 제품군에 동일하게 규제해서 이 문제를 막고 있거든요. 이렇듯이 사각지대를 없애는 일이 필요합니다. 네, 뭐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유아용품조차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자 소비자들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정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에 앞서서 우리 스스로도 좀 똑똑한 소비자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기자의 장바구니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구연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